이번 영상은 20세기 현대미술은 물론이고 사진과 영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그림을 그렸던 내러티브의 화가, 그리고 미국 도시와 풍경 속의 고요함과 외로움, 불안감을 그려냈던 화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20세기 구상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특히 그의 작품들은 사진과 영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어두운 밤에 밝게 빛나는 식당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묘사한 1942년에 그려진 나이트 헉스, 밤을 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의 대표적 작품은 현대사회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아름답게 표현한 호퍼의 걸작 중 하나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1900년도 초의 미국 회화는 인상파의 전성기였으며, 특히 뉴욕 거리와 빈민들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화폭에 담았던 애쉬 캠파, 즉 쓰레기 통파가 활동하던 시기였고, 사진계에서는 1928년에 결성된 포토리그가 1년 후 대공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미국 사회를 다큐멘터리화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호퍼의 그림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사실주의적 묘사의 그림들과는 다른 아마추어가 그린 그림처럼 보이거나 채도가 극한적으로 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그가 그림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두고 싶습니다. 본 영상 후반부에 그 점에 대해 추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예술은 예술가의 내면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호퍼는 1882년 뉴욕 닉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10대부터 유화와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한 호퍼는 1900년 오늘날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라 불리는 뉴욕 아트 스쿨에 입학하면서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뉴욕 미술계의 리더 중 한 명이자 디에잇을 결성했던 로버트 헨라이, 또는 로버트 헨리라고 부르는 화가로부터 그림을 배웠습니다. 애쉬 캠파의 일원인 로버트 헨라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과 진실을 묘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이후 호퍼 예술관을 형성하는 데 근간이 됩니다. 호퍼는 뉴욕 미술학교 졸업 후에는 광고 대행사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업 화가가 될 준비를 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유럽을 방문하며 처음으로 인상파 등 프랑스 예술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915년에 애칭판화 작업을 시작했고, 1920년에는 휘트니 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으나 그다지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42살이 되던 1924년에 수채화 개인전을 열었고, 이후 화가인 조세핀과 결혼하면서 일러스트 일은 그만두고 그림에만 집중하는데, 일본의 에사키라는 호퍼 연구가에 의하면 그는 당시 미국의 대중문화 분위기와 애국주의 풍조 속에 프랑스의 인상파 화풍에서 서서히 사실주의 화풍으로 변화해 갔다고 합니다. 호퍼의 그림은 40살 때부터 주목과 인정을 받게 되지만 결코 다작의 화가가 아니었답니다. 그는 한 작품 한 작품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계획하고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추구하며 1년에 겨우 몇 작품 정도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호퍼의 작품은 마치 사진가들이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순간을 포착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외로움과 침묵을 묘사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의 그림들은 많은 작품들에서 특징적으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보여지며, 빈 방이나 공허해 보이는 인물들은 관람자들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게 해줍니다. 호퍼가 말했듯이 그림으로 표출된 그의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네덜란드의 화가 베르메르의 빛 사용과는 다릅니다. 호퍼는 인적이 드문 주유소나 조용한 식당, 그리고 도시의 사무실, 길가의 모텔, 삭막한 영화관 등 미국 생활의 화려하지 않은 일상의 모습을 그만의 단순한 구도와 색채, 그리고 드라마틱한 빛의 음영을 사용하여 그려나갔는데, 이런 그의 작품 주제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미국 사진작가들의 주요한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뉴컬러 포토의 대표적 사진가인 윌리엄 에글스턴이나 스티브 피치 같은 사진가들은 황량한 미국 풍경에 대한 호퍼의 비전을 그들의 새로운 컬러 사진으로 도입하며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공간을 잔잔하고 품격 있게 포착해 나갔습니다.
또한 1980년도에 들어서며 융성했던 그레고리 쿠르슨이나 필립 로르카디코르시아의 스테이지드 포토, 즉 연출 사진의 모토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술의 한 매체가 다른 매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예로, 사진 언어가 호퍼의 그림, 즉 회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실제로 에드워드 호퍼는 사진을 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사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아티스트라고 영국의 작가 제프 다이어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미국의 다른 예술가들보다 에드워드 호퍼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널리 영향을 미쳤는데, 로버트 아담스나 다이애나 버스, 해리 켈러한, 윌리엄 에글스턴, 워커 에반스, 로버트 프랭크, 리 프리들랜더와 스티븐 쇼어 등 호퍼 작품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진 작가들의 사진들이 그의 유산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팝아트의 대명사 앤디 워홀은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작업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결정하게 맡기고 그들이 결정하는 동안 더 많은 작품을 만드십시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추어 사진가든 전문 사진가든 화가든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완벽주의보다 모멘텀을 우선시해야 하며 세상에서 들어닥치는 비판의 압박에서 벗어나 창작 행위를 분리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절대 명작을 만들겠다는 작심을 하지 말고 그냥 셔터를 누르라고 말입니다. 아메리칸 리얼리즘, 즉 미국 사실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가 사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데, 그의 영화적 프레이밍, 뛰어난 빛의 사용, 그리고 심리적 고립에 대한 집중은 사진 작가들이 현실을 구성하고 조용한 공간을 포착하며 도시 소외를 탐구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평을 받습니다. 빛의 화가로 일컬어지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에 강하게 마음이 끌린 호퍼 또한 빛을 평생 추구한 화가였습니다. 미국적인 시골과 도시의 풍경, 그 일부로 그려진 고독한 초상, 그리고 마치 로드무비의 한 장면을 잘라낸 듯한 일상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그의 작품은 회화는 물론 사진이나 영화, 문학 등 다른 예술 장르에도 널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미국 풍경화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풍경을 재구성했다는 평가입니다. 즉, 호퍼의 작품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많은 사진 작가들은 이런 호퍼레스크, 즉 우리말로 하면 호퍼 스타일 또는 호퍼풍의 언어와 구성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현실의 동일한 요소를 묘사하고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미술 평론가는 말합니다. 이런 호퍼 그림의 특징을 예를 들자면 의도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성과 창문이나 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서브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 완벽한 키아로스크, 즉 원근법과 계산된 명과 암 등 빛의 사용은 사진가 스티븐 쇼어나 토드 히도의 밤의 작품에서도 보여집니다. 또 로버트 프랭크, 다이애나 버스나 리 프리들랜더와 같은 사진가들은 현대의 소외와 도시 황폐화를 스트레이트한 스트리트 포토로 표출해냈는데, 그들은 호퍼가 그린 평범한 미국인들의 절망적이고 외로우며 내성적인 모습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에드워드 호퍼 회고전에는 4개월 동안 33만 명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랄만한 관람 객수입니다. 젊은 시절의 에드워드 호퍼는 파리를 여행하며 루브르 박물관을 자주 방문했으며, 특히 같은 핏줄의 나라 네덜란드 회화에 매료되었는데 요하네스 베르메르와 렘브란트 회화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호퍼는 그림 제작에 진전이 없었을 때에는 일주일 동안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얼핏 초보자가 그린 것처럼 보인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독자적인 표현 기법과 계산된 예술적 선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퍼는 고도의 숙련된 사실적 묘사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진과 같은 사실적 정확성보다는 회화이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 감정이나 공기감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즉, 호퍼의 회화가 지닌 소박함이나 단순함은 기술의 미숙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독의 본질을 그려내기 위해 계산된 고도의 뺄셈의 미학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호퍼는 자신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히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감정이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그는 완벽한 해부학적 렌더링이나 포토리얼리즘에 집착하는 대신 현대 공간의 고립, 침묵, 기하학에 집중했다고 적었습니다. 위대한 화가 에드워드 호퍼는 수많은 유산을 남기며 1967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